선한 영향력으로 평생 우리와 함께하는 소티. 오늘은 그 구조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예전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크게 벌까? 보다 얼마나 오래 가져갈 수 있을까? 를 먼저 봅니다. 한 번의 결과보다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구조를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소티는 바로 그 기준에서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소티는 빠르게 키우는 방식 대신 차분하게 쌓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띄는 폭발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힘이 생기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소티는 특별한 타이밍을 맞출 필요가 없고 복잡한 판단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미 선택한 구독이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구조. 소티는 60일마다 $400를 구독하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가볍게 첫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구독은 한 번 쓰이고 끝나는 비용이 아닙니다. 시스템 안에 남아 계속 쌓이고 계속 순환합니다. 구독과 동시에 납입 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여행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다만 이 포인트는 단기 소모를 막기 위해 멤버십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됩니다. 1년 이전에는 적립 포인트의 30%, 2년 이전에는 60%, 3년이 지나면 100% 전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년 차부터는 구조가 다시 반복됩니다. 새로 납입되는 구독은 다시 1년 차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기존에 쌓아온 멤버십과 포인트의 가치는 유지됩니다. 이 구조는 제한이 아니라 플랫폼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안전한 순환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티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건 한 번에 끝나는 선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편해지는 선택이구나. 소티는 서두르지 않는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시작 시점이 의미 없는 플랫폼도 아닙니다. 소티는 속도로 경쟁하지 않지만 시간으로 차이가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건, 같은 구독이라도 먼저 들어온 사람은 그만큼 더 오래 이 구조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포인트는 먼저 쌓이고 멤버십은 먼저 열리며 구독 수수료는 먼저 누적됩니다. 그래서 소티에서는 얼마를 했느냐 보다 언제부터 함께 했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변화가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시작한 사람과 나중에 시작한 사람의 위치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이건 조급함의 문제가 아니라 구독 기반 구조가 가진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소티의 또 하나의 특징은 보상 구조에 있습니다. 소티의 보상은 전부 구독 수수료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보상이 위에서만 커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티는 초기 구간, 낮은 직급에서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이 먼저 열리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도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소실적 20% 보상과 스타1 이하 캡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위에서만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숨을 쉬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구독 수수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직급이 유지되는 동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티의 보상은 나중에 커졌을 때만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라 시작 단계부터 체감되는 구조로 느껴집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소티를 단순한 여행 서비스가 아니라 구독을 기반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소티는 큰 결단이나 과한 기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소티를 이해한 사람들은 결국 비슷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건 나중에 고민할 일이 아니라 지금 자리를 만들어두는 선택이다. 소티는 서둘러 뛰어드는 플랫폼이 아니라 먼저 자리 잡은 사람이 시간의 흐름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플랫폼입니다. 목적에 맞는 명단 작성. 명단 작성은 사실 횟수의 법칙을 돌리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한두 명 설득해서 끝내는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그 중에 지금 이 비즈니스와 타이밍이 맞는 사람을 골라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명단 작성의 첫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카카오톡 친구 목록, 휴대폰 전화번호, 떠오르는 지인, 친구, 가족들을 전부 한번 나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아는 사람 이름 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분류를 해야 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 같이 여행 갈 수 있는 사람, 같이 사업할 수 있는 사람, 나와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등 여러 타입이 있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람은 소티 구독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기준은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넉넉해서 아무 생각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구독료를 구해올 수 있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의지와 판단력이 있는 사람, 필요하면 방법을 찾는 사람이 1차 대상입니다. 이렇게 분류된 사람에게는 먼저 소티의 구조와 보상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흥미를 보이는 사람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첫 번째 목표를 함께 정해줍니다. 그 목표는 복잡할 필요 없이 스타 직급 가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다시 명단 작성입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연락처 속에서 또 새로운 명단을 뽑고 다시 목적에 맞게 분류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명단 설명, 목표 설정, 다시 명단이라는 흐름이 계속 돌게 되는 것이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명단에서 5명한테 전달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뭐가 문제죠? 전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건 대부분 내 실력의 문제라기보다 그 사람의 상황과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네트워크는 본질적으로 대부분의 시간이 거절을 받는 시간입니다. 네트워크 일을 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거절당하는 것이 맞고, 사실 그 거절을 받고 있는 행위 자체가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네트워크의 진짜 성공자들은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보다 거절을 맞아도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고 이 사람은 지금 타이밍이 아니구나 정도로만 정리하고 자연스럽게 다음 명단으로 넘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국 거절을 당하는 순간에 감정을 쓰지 않는 것, 그것이 네트워크에서 가장 먼저 익혀야 할 실력입니다. 다만 점검은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물어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명단에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이거 할래? 만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여행을 좋아하는지, 돈에 대한 고민이나 여유는 어떤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를 실제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니즈에 속하는지, 지금 이 제안이 그 사람 인생에서 어디에 닿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무작정 제안만 던지면 거절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단 작성의 핵심은 결국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최대한 많은 사람을 적는 것. 둘째, 목적에 맞게 분류하는 것. 셋째,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횟수의 법칙을 돌리면서 질문과 제안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몸에 익히면 명단 작성은 더 이상 종이에 이름 쓰기가 아니라 내가 사업자로서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실전 훈련이 됩니다. 인간은 어떤 자극으로 변화하고 어떻게 해야 필요한 습관의 단계에 도달하는가? 이는 변화의 시작과 습관의 완성 2가지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한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변화를 시작하게 만드는 자극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고통과 생존의 위협이다. 변하지 않으면 손실이나 실패, 붕괴가 온다는 신호가 감지될 때 뇌는 즉각 반응한다. 이는 가장 강력하고 빠른 자극이지만 스트레스가 크고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둘째는 강력한 보상과 열망이다. 저렇게 되고 싶다는 미래의 이미지와 성공한 모델에 대한 동경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고 도파민 분비를 통해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낸다. 셋째는 환경의 압력이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인간은 거울 뉴런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된다. 의지보다 강력한 것은 환경이며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순간 행동은 자동화된다.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습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4단계의 구조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는 신호 단계다. 습관은 의지에서 시작되지 않고 명확한 신호에서 시작된다. 특정 시간과 장소처럼 뇌가 인식할 수 있는 분명한 트리거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열망 단계다. 그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드는 기대감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야 하는 행동과 좋아하는 요소를 결합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세 번째는 반응 단계다. 이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행동의 시작을 최대한 쉽게 만들어야 한다. 인간은 조금만 귀찮아도 포기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네 번째는 보상 단계다. 행동 직후 즉각적인 보상이나 확인이 주어질 때 뇌는 그 행동을 반복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기록, 체크, 인정과 같은 작은 보상이 습관을 고정시킨다.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표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인식이 바뀔 때 습관은 유지된다. 목표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될 때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다. 결국 지속 가능한 습관은 강요나 의지가 아니라 환경과 구조를 설계하고 그 안에서 정체성이 재정이 될 때 완성된다.